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다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2025년의 화두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와 새로운 CPU와 성능, 이게 화두였죠. 그리고 연말로 오면 올수록 메모리와 SSD의 품귀, 그리고 가격의 급등이 어찌 보면 메인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말이 다 지나고 연초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메모리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메모리는 더 오를 것이고 SSD도 따라가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제가 일단 전달 들은 바로는 SSD 금액이 더 오를 거다. 앞으로 메모리 가격 오르는 것보다 SSD 금액이 더 많이 오를 거다 라고는 합니다. 왜냐면 SSD도 어찌 보면 AI 쪽에는 고성능 SSD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4.0, 5.0 PCI 제품들, 그리고 NVMe M2 이런 제품들이 많이 지금 쓸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드도 AI 쪽에서는 고용량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용량 하드를 더 많이 만들지, 일반적인 리테일에 팔려나가는 1테라, 2테라, 4테라 이런 적 낮은 용량들의 하드는 좀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장 장치 쪽에서도 이제 금액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슈퍼는 취소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슈퍼는 뭐 거의 루머가 싹 사라졌고, 나온다고 해도 아마 2026년 1분기는 지나야지 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오는 이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가 2026년 연말에서 2027년 초에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 아키텍처나 이제 아예 완전 새로운 제품이 조금씩 루머가 풀리거나 새로 나오거나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져요. 슈퍼가 한 진짜 1분기가 지나서 2분기쯤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새로운 그래픽 카드 이야기가 나오는 시즌이 되니까요. 이제 그거 맞춰서 뭐 AMD도 라데온도 새로운 그래픽 카드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아쉬운 거는 메모리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가적인 부품들 있죠. 메모리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금액이 상승을 할 겁니다. 금액이 당연히 메인보드 뭐 다른 CPU 뭐 이런 거 당연히 금액이 다 오를 것이고, 그래픽 카드도 VRAM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예고가 돼 있죠. 예고가 돼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5, 6%, 많이는 한 10%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얘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듣고는 있는데, 아마 이번 성수기는 성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금액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많이 PC 구매하기가 좀 좋지 않은 시기이기는 한데 제 월간 견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빠르게 월간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 사무용 견적입니다. 이 완본체는 이제 지난달까지는 라이젠 5000번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5000번대 내장 그래픽 제품들이 거의 품절이 되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솔직히 구매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 판단되어서 이번 달부터는 피닉스 시리즈죠. 라이젠 8000번대 기준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CPU 성능은 월등히 좋아졌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그에 따라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솔직히 롤 풀옵션?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기억상 제가 돌려봤을 때 발로란트 최아업을 했을 때 최저 프레임 방어는 좀 어렵긴 하지만 평균 프레임은 충분히 고주사율이 커버가 가능한 그런 CPU였습니다. 당장 CPU 성능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장점이겠죠. 금액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당연히 더 성능은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 제품 8기가를 한 장 더 구성을 하시면은 13만 2,500원이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SSD는 P310
아쉽게도 D램이 쓰이고 변경이 불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고정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용량 자체는 500기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무용에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고 속도 저하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까지 그 선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텔 구성입니다. 인텔 구성이 표면적인 가격은 AMD 구성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당연합니다. 구형이니까요. 12세대 CPU를 사용이 된 사무용 완본체, 이거는 예전부터 해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8기가를 한 장 더 구매를 하셔서 추가하신다면은 83,000원으로 금액이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D는 솔직히 250기가 용량도 적은데 SN350은 조금 많이 구형인 NVMe M.2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기가 제품으로 변경을 하면은 5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AMD 구성과 이 인텔 구성에서 SSD 용량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오히려 AMD 견적이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성능과 내장 그래픽 모두 인텔보다 월등히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특수하게 인텔을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병원 업무라든지 이게 특정 프로그램들이 몇 명 있는데 구형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텔보다는 사무용에서는 AMD 구성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는 큰 변화는 주지 않았고 SSD 금액이 계속 올라서 이번 달은 일단 3.0 기반에서도 조금 스펙이 떨어지는 키오시아 G2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이 D램이 있는 SSD 중에서는 아직까진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 읽기 쓰기 속도는 알기로는 한 2000 정도는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 용도에서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렌더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성능이나 스펙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게임 상황에서 로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G2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다른 PCI 3.0 제품에 대비해서 발열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솔직히 지인 컴퓨터에 여러 번 이제 조합이 된 걸 봤는데 그냥 부팅만 했을 때 SSD 컨트롤러 온도가 한 70도가 넘어가고 낸드 온도가 한 80도가 넘어갑니다. 게임 들어가면은 속도 저하 옵니다. 그래서 방열판을 하나 꼭 구비를 해서 같이 장착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똑같이 RX 6600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 아이온 새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이온이 새로 나왔는데 FSR이나 DLSS 옵션을 켜놓고 최대한 옵션을 많이 낮춰서 그래픽 옵션을 많이 낮춰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충분히 고주사율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이런 게이밍 견적은 정확하게 금액대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능대보다는 금액대 비교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메인보드 뭐 다른 기본적인 골반 구성은 다 차이가 없지만은 메모리는 이번 달에는 8기가 2장으로 좀 낮춰봤습니다. 제가 8기가 2장을 어지간하면 안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16기가 2장으로 넣는 순간 금액이 20만원이 뻥튀기가 됩니다. 거의 한 25만원 정도가. 그래서 160만원대 이렇게 반별력이 없다 보니까 160만원에서 170만원대까지 올라가서 변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메모리는 8기가 2장으로만 구성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 나는 그래도 메모리를 조만간 증설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저가형 게임들, 이제 낮은 게임들이죠 스펙이. 그런 게임들 하시지 않고 좀 이제 배그나 옵치 이런 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메모리를 16기가 2장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8기가 2장이 아니라 16기가 1장으로 구성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싱글보다는 듀얼이 좋으니까, 그리고 한번 사서 좀 오래오래 쓰신다, 좀 저렴한데 오래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견적 구성을 조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죠. 그래픽카드 성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RTX 5050은 RX 7600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RX 7600은 당연히 RX 9060보다도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말인 즉슨 가성비가 매우 안 좋습니다. RTX 5050이 실질적으로 금액도 몇만 원 더 비싼 것도 있고요. 둘 다 똑같이 PCI 5.0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픽카드 성능, 가성비 모든 부분에서 AMD가 이 구성에서는 월등히 더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SD는 100만원대에서 구성했던 키오시아 제품을 그대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PCI 4.0이나 좀 괜찮은 SSD로 구성을 하게 되면 가격대가 한 4, 5만원이 또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또 확 뛰게 됩니다. 130만원대가 아니라 거의 한 140만원대까지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저가형으로 최대한 구성을 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D램이 탑재된 그런 SSD로 조합을 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이 구성은 정말 이제 골자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SSD 하나만 바꿨고 마찬가지로 키옥시아 엑셀이아 G2 이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5060, 9060 XT이고 여기서부터는 메모리가 16기가 2장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 정도 구성하실 분들이 진짜 롤체 이런 것만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뭐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뭐 더 높게 가서는 뭐 몬스터 헌터, 트리플 A 게임들도 즐겨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메모리 용량도 많이 중요해지는 부분이고요. 가급적 32기가를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견적 가운데 매번 보여드리는 FHD 기반의 게임 성능, 이제 더 높아지는 금액대에서는 뭐 QHD, 4K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FHD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임이죠. 아이온 2 기준을 봤을 때 라데온이 월등히 좋습니다. 업스케일링 기능이죠. DLSS, 엔비디아, FSR, AMD 이렇게 조합이 가능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매우 높은 그러니까 풀옵션이죠. 풀옵션 기준에서 업스케일링을 활용했을 때 엔비디아보다 라데온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동가격대 기준으로 5050은 뭐 9060이랑 동 스펙인데 성능 차이가 확 벌어지고 5060은 9060 XT랑 동가격인데 성능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5060 대비해서는 솔직히 모든 게임에서 9060 XT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든 뭐 아이온 2도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말 배그나 옵치 그리고 발로란트 같은 FPS 게임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월등히 AMD 견적의 가성비 물론 성능까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8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정말 이제 완전 똑같습니다.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데 그래픽카드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품절이라서 제품을 좀 바꿔봤고요. 5060 Ti 8기가 그리고 9060 XT 16기가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디폴트 값 성능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FPS 게임 그리고 오버워치 뭐 몇몇 특정 게임들은 5060 Ti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다만 9060 XT를 제가 16기가 VRAM을 넣은 이유는 트리플 A 게임들 있죠.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값 성능, 그러니까 업스케일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케일링 기능을 끄고도 라데온이 좀 더 좋게 나오지만 업스케일링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트리플 A 게임에서는 VRAM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VRAM이 16기가인 제품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견적을 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차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납니다. 9만원 가까이 나다 보니까 꽤나 괜찮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세트로 하나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이 FHD 견적까지는 엔비디아냐 라데온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저는 라데온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라데온을 좋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FPS 게임만 하실 게 아닌 이상은 이 가격 차이, 이 성능 차이를 두고서 굳이 엔비디아를 골라야 되냐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좀 미지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가성비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게임들도 안 하실 건 아니다 보니 가급적 라데온 구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10만원, 22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이제부터는 QHD로 넘어왔죠. CPU, 메인보드, 메모리 뭐 거의 큰 가격 차이가 없는 구성을 해보았는데 메모리는 이번에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5600 일반 메모리가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5200에 오버클럭이 들어간 메모리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게 한 제가 알기로 지금 한 6만원?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가격을 좀 더 조금씩 낮춰야지 5070 견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0만원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3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한번 견적을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5070을 어떻게든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CPU를 좀 낮은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견적을 물어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목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AMD 기준으로는 9500F 이상, 인텔 기준으로는 13600KF 이상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 파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800W 이상 조합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데온은 여기서 이제 750W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라데온 그래픽카드 전력 소비량이 뭐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봐야 몇십 와트 차이고 이걸 가지고 100W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60 시리즈는 600W로 다 커버됩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라데온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0번대로 넘어오면은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가요. 전력 소비량이 확실히 좀 올라가다 보니까 800W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
9070은 정말 700W로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 400W 언더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낮게 나온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아이온 견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월등하게 딱 올라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라데온이 월등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프레임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FSR이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평균 프레임이 5070 Ti랑 붙어 있습니다. 되게 놀랍죠?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라기는 했는데, 예전에 그 모넌 그래픽카드 처음 벤치마크 나왔을 때 그 느낌이에요. 모노는 지금도 당연히 엔비디아보다 라데온이 좀 더 좋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온2에서도 엔비디아보다는 라데온이 좀 더 좋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의 게임들에서도 9070이 5070보다는 소폭 앞섭니다.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라데온이 월등히 좋으니 성능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도 10만원이 이제 더 넘게 나다 보니까. 다만 이 그래픽카드를 구성하시는데 FHD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말 FPS 게임을 즐기시기 위해서인데, 이 경우에는 꼭 저는 엔비디아를 추천드릴게요. 예,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이런 쪽은 넘사벽이니까요. 그리고 프레임 방어 이런 쪽에서 넘사벽이고, 아무리 지금 라데온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미흡하기는 합니다. 뭐 앞으로 나올 뭐 레드스톤이나 뭐 이렇게 성능적인 좀 향상이 있어지면은, 그리고 아마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제가 알기로는 라데온과 조금 이제 협업을 해서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그래픽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070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50만원에서 30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아유, 객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동급의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격차가 벌어졌고요. 거의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파워, 뭐 다른 부분들 있죠, 이런 거는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럼에도 라데온이 가격도 저렴합니다. 물론 라데온 금액이 점점 내려가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가 먼저 그래픽카드 가격을 인상한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외에 골자 구성이 완전 동일하다 보니까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QHD에서는 솔직히 5070 Ti가 XT보다는 솔직히 좀 더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차가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은 QHD 모니터 꽤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삼성, LG에서 나오는 것들, 에이수스, 로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특가 나올 때도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특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까지 금액이 벌어졌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도 기본 골자 구성은 다 동일한데 메모리 정도만 좀 변경이 됐어요. 메모리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일반 하이닉스 칩셋 들어가 있는 메모리들 있잖아요, 5600.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6000Hz짜리 오버클럭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봐야 한 5만원? 6만원 정도인데 오버클럭 안 해도 됩니다. 엑스파 한 번만 딱딱 누르면 돼요. 그런 안정성의 차이, 그리고 오버클럭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리 하이닉스 A다이가 좋고 무슨 뭐 언락이 좋고 해도 이게 수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메모리 수율뿐만 아니라 메인보드 빨도 좀 타야 되고 CPU 빨도 타야 돼요, 메모리 컨트롤러. 근데 이거를 다 고려를 해도 메모리는 엑스포 들어간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일반 하이닉스 칩셋이 아니라 하이닉스 칩셋으로 만들어진 오버클럭 메모리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80도 그래픽카드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어지간하면은 솔리드 이상급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하급은 너무 발열이 높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해서 이 이상급을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금액은 한 20만원 또 올랐습니다. 여기서 오른 거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SSD도 한 5, 6만원 올랐기 때문에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90 견적입니다. 5080 견적에서 파워랑 그래픽카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00만원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700만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렸고, 게임 성능은 뭐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직까지도 원탑이고, 특히 제가 알기로 아이온2 풀옵션 4K로 즐기시려면 5090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생각보다 게임이 그래픽을 많이 먹습니다, 성능을. 메모리도 32기가 두 장으로 다시 한번 원상 복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700만원 언더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는 5090은 가급적 특가 나올 때 따로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일반 판매가랑 특가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20만원? 30만원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나는 이거를 700만원대 미만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조립과 함께 드래곤볼을 해서 조합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용 완본체 견적입니다. 3D 작업 그리고 어도비 작업인데 여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어도비는 이제 인텔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텔 금액도 더 비싸고 순행도 써야 되고 메인보드도 Z보드 써야 되고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비보드로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뭐 제가 그 글을 보긴 봤어요. 예. 비보드로 커버는 된다?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순행은 써야 됩니다. 발열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언더볼팅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텔 왜 쓰나요? 예. 작업 성능 좋게 나오려고 인텔 쓰는 건데 언더볼팅 해가면서 작업 성능 제약 걸어놓고 공랭을 써라.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도비가 됐건 제가 벤치마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도비에서도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이 월등히 더 중요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외에 3D 작업에서도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좋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인텔을 작업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도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으니까요. 다만 CPU만을 써야 되는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Vray라든지 시네벤치 CPU 쪽인데 시네벤치도 근데 이제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우선입니다. CPU는 보조예요. Vray만 남았습니다. 이제 Vray도 근데 거의 GPU 보조가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보조기 때문에 CPU가 렌더링을 할 때 GPU가 보조를 해줘서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인텔보다는 AMD 구성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 차이가 조금은 더 저렴합니다. 네, 일단 똑같이 순행이 들어갔어요. 순행이 똑같이 들어갔고 완전히 똑같은 구성입니다. 메모리도 64기가, 그래픽카드도 5060 Ti 16기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VRAM도 높고 코다 가속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는 이제 메모리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64기가는 영상 작업이나 3D 작업 하시는 분들은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비싸더라도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작업이니까요. 가급적 참고를 해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상 위에 감성을 더한 다목적 PC입니다. 여기는 금액대가 올랐다는 점 일단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말인즉슨 다른 부품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근데 뭐가 올랐나라고 제가 이제 하나씩 찾아봤는데 딱 2개 올랐습니다. 3개 올랐네요.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그래픽카드가 한 2, 3만 원 올랐고 SSD가 한 3만 원 올랐고 메모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가격 제가 나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인텔이나 AMD 작업용 말씀드릴 때 CPU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경우에는 CPU가 높은 거를 추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구성에서 그냥 CPU만 내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CPU를 내리고 구성을 해도 충분히 작업 성능은 확보가 가능한 그런 견적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블랙 매트한 감성을 기반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블랙 느낌으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메인보드, 순행 쿨러, 케이스 모두 다 유광이 아닌 무광 블랙 느낌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순행 쿨러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겠지만 OLED 패널이 탑재된 아주 감성 좋은 제품입니다. 요즘 OLED 패널이 들어간 게 많은데 이게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세텍 펌프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AS 퀄리티라든지 제품의 퀄리티 모든 부분이 훨씬 더 좋으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월간 견적 역시나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SSD, 메모리 할 것 없이 다 금액이 올랐고요. 이미 기본 가격이. 그 이외에 뭐 저가형 파워들, 고가형 파워들도 조금씩은 가격 인상이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품 자체의 금액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환율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금액이 상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누적이 되고 이제 환율 상승폭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은 더 오르겠죠. 네, 많이 오를 겁니다. 분명히. 이제 성수기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의 차이, 그리고 총 토탈 금액,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부가적인 부수 제품도 당연히 금액이 오를 겁니다.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이런 것도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리긴 했는데 영 좋지는 않아요. 뭔가를 PC나 솔직히 가전제품 전반적으로 뭔가를 새로 맞춘다, 새로운 거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서는 많이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하긴 합니다. 다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난 꼭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셔야겠지만 그 이외에 좀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존버를 해주시는 게 이번 성수기를 좀 버티는, 이번 성수기를 좀 넘어가서 금액이 좀만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되어졌을 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비어트였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2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